뭐 말 나온 김에 그럼 문재인 정권 때 얘기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그 KBS가 방송사 사장이 바뀌는 시간하고 이 정권이 바뀌는 시간하고 이게 좀 약간 일치가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3년이니까 그렇죠. 임기가 3년이어서 그런 예. 거죠. 사장님. 그래서 이제 뭔가가 좀 계속 이제 뭐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거를 갖다 그냥 내부 노조를 동원해서 그렇지. 엎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언론 장악한다, 뭐 또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방송 탄압한다고 하죠. 네네. 그 자들이 6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권 잡은 지 석 달 만에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 만든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는 왜 그냥 언론 장악 안 해요? 그거는 그때는 입을 싹 닫고 왜? 그러니까요. 자기가 같이 담합해서 같이 공작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뭐 방송 장악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바뀐 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그렇죠.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임했어요. 방임. 너무 무책임해서 사실은. 방임이 아니라 방임했어요. 일방적으로 방송에 학살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은데. 공격이나 받고.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장식이라는 MBC의 네. 그 음주운전 1번 한 번, 네네네. 무면허 운전 3번 한 전과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진행자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어떤 한동훈 장관이 그 어떤 그 군인 중에 좀 피해받은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을 갖다 구호하는 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법안을 뭐 실제 말만 하고 실제로 하는 일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셀럽 놀이를 한다. 그리고 뭐 양도 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아니 이런 건 보통 패널이 얘기하는 거고 진행자가 저렇게 나서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저게 사실도 아니야. 한동훈 장관이 이미 국무회의 의결까지 끝나서 그 법안 의결까지 끝낸 거예요.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축구를 하면 선수가 있고 심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선수는 그렇죠. 경기에 그렇죠. 임해야 되는데 맞네, 맞네. 심판은 호루라기를 열심히 불러야 되잖아요. 그 심판 부르다가 갑자기 자기가 선수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까지 선수로 막 뛰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되니까 심판이 되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되니까 갑자기 또 선수가 돼. 그러면서 뭐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언론 탄압한다고 이러고 이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언론에 있는데 더 이상 심판 자격을 줄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심하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KBS, MBC 양대 공영방송 체제가 만들어진 게 한 40년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OECD 국가의 공영방송 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KBS 새로 들어오는 박민 사장이나 지금 MBC는 안영준 사장? 거기는 정말 막막합니다. 아직까지. 이걸 제가 볼 때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5만 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가기 힘듭니다. 언론이 이 정도 수준이면. 근데 얼마 전에 그 최경영이 사표를 냈잖아요. 네. 드디어 그 KBS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최경영 같이 정신병자들이 좀 사표를 내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유, 이게 사실은 우리 최 기자가 저의 입사 동기예요. 제가 사실 입사 관련 뭐 이야기하면은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좀 자제하겠습니다. 말대항은 원래 선정적인 자제 안 하면 안 돼? 네, 선정적인 방송. 저건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딴 데 끝나고. 가서는 못하는 거 여기서 해도 되는데. 그래. 그리고 우리 편집할게요. 시청자들도 뭔가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특별히 정로를 바라지도 않아. 그럼. 정말 요번에 그 최경영 기자가 뭐라고 글을 써서 이제 하면서 나가는데 보니까 나가는 이유가 있구나. 퇴직금 챙기려고. 이 불공정 방송을 했구나. 방송 관련으로 징계를 먹거나 피소가 되면은 네. 퇴직금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잽싸게 지금 보따리 싸는 거예요. 이게 사장 바뀌어서 자기 치부가 드러났을 때 퇴직금 못 받을 수 못 있다는 받을 수 있어요. 불안함이구나. 징계가 붙으면은. 지금 박민 사장이 7일날 인사청문회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들어와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걸리면은 퇴직금 지급을 일시 유보해. 이러면 퇴직금 못 받는 거예요. 뉴스타파에서 허위 녹취록 그거를 갖다 최경영이 열심히 선전했던 그런 것도 뭐 퇴직금 안 주는 원인이 될 그게 수 지금 사실은 여러분 뉴스타파의 그 가짜 뉴스 네. 문제가 된 쭉 녹취록에 있는데 중간에 드러내고 그렇죠. 앞뒤를 붙여가지고 마치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렇죠. 커피 타준 것처럼 네. 이렇게 만든 가짜 뉴스의 네, 전형이지 않습니까? 네. 가짜 뉴스의 기획 신앙님과 뉴스타파 생산 신앙님이 6개월 동안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불과 대선 3일 전에 터뜨리잖아요. 네. 그 터뜨린 시간대별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 터뜨리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에 뜨고 네. 또 오마이뉴스에 뜨고 좌파 매체에 뜨고 그 다음 날 아침에 KBS, MBC가 그걸 봤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제를 해서 그날 저녁 뉴스에 내잖아요. 그렇죠. 최경영이 아침 7시에 뉴스를 냈죠. 자, 그럼 그때. 밤사이에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밤사이에. 그러니까. 인터뷰 녹취록도 있어요. 풀 녹취록.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 5년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인터뷰를 쭉 하게 되면요. 보통 1시간씩 해요. 한 사람 잡아서. 그럼 녹취록을 그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럼 쫙 줘서 나옵니다. 그럼 그걸 쫙 보고 맥락을 잡아서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배치를 하고 그림을 네네. 배치 이렇게 하는데 왜 6개월 동안 그 스크립트 가지고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신학님 씨가. 근데 책값은 또 1억 6,500만 원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기획, 생산하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큰 여론 시장의 스피커가 KBS 스피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MBC 스피커. 대형 스피커가 그 다음날 떠들어 버리니까 이게 확산이 되면서 또 민주당이 딱 받아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로 지금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뉴스가 대선 직전에 나가게 되면 그렇죠. 네. 절대 불리하죠. 즉 뉴스타파가 가짜 뉴스를 기획 생산해서 퍼뜨린 것이 결국 KBS, MBC 다 동조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찍어내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더 웃기는 게 그로부터 이제 3월 6일 날 밤에 이제 나온 게 3월 8일 PD수첩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PD수첩은 원래 사전에 이제 그 미리 제작을 하잖아요. 며칠 맞아, 전에 제작을 맞아. 하는데 그게 그 3월 8일 대선 전날 막 D-1 해놓고 그게 나왔잖아요. 짠 거죠 뭐. 한 20분짜리 다큐를 만들어도 최소 한 3일에서 5일은 그러니까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그 20분짜리를 우리가 만다고 그러는데 많은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떻게 벌써 그걸 다 PD 수첩에서 만들어놔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내용을 서로 공유가 네.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민노총 언론노조 어떤 그 이너서클들의 네네.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의심을 하는 거죠. 그 KBS의 그 주진우 라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아직도 안 없어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정범진 교수님하고 그 1대1 이제 그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안전한가 아닌가 이제 방류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정범진 교수가 계속 안전하다 그러니까 막 한숨을 쉬는 거야. 씨, 막 이렇게 막 짜증이. 그러니까 맞아. 안전하면 우리 국민에게 좋은 건데 사실 일본에서 알아서 하지 왜 그걸 바다에 버려 그런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교수님도 그 생각하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그 개인의 감정인 것이고요. 그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바다에 보내는 게 맞다고요? 네.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요. 네. 그때 주진우 씨의 저 표정은 네. 얼마나 천박하기 짝이 없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그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굴욕당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방송이란 그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팩트 있는 그대로, 그렇지. 팩트 있는 그대로.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우리 기자, PD, 아나운서 여러분, 팩트 있는 그대로. 그게 뭐가 어려워?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20분 동안 개털리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전공이 뭐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공이 원자력 공학에서도 어떤 분야입니까? 저는 열 전달 쪽이고요. 열을 전달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안전공학이 제 전공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주진우 씨가 예.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나갔어요. 이분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이분은 매달 이렇게 출연료를 받으니까. 그렇죠. 이분은 최경영처럼 퇴직금이 없거든.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뭐 KBS, MBC 할 것 없이 TBS까지 사실 이 좌파들의 문화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좌파 진영의 선동가들을 고액의 출연료를 주고 쫙 선수들을 키워낸 거예요. 좌파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사실 좌파 진영이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2년도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제가 그 시사 제작국의 그런 토크쇼 전담하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서민 교수님 잘랐잖아.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른 게 아니고. 아니 당신 잘랐잖아. 왜 아닌 척해?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색깔을 낼 수 있는 패널을 한번 모시자. 그래서 제가 그 작가님들하고 앉아서 MC를 누가 할 건지 자 좋은 사람 추천해봐라 해서 50명을 만들었어요. 또 그 다음날 25명으로 네, 줄였어요. 네, 네. 5명으로 압축을 했는데 네. 그때까지 누구를 할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노총 노조에서 저 사람 이미 내정됐다고 막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성국 박사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MC 선정을 위한 여기 작업에 개입하고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민노총이? 없는데. 민노총이 어떻게 MC 그 패널 선정 작업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영권과 편집권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회사 간부들은 그냥 아유 야, 안 되겠다 해서 결국 누가 있느냐? 내부 저 MC가 있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주진우, 그러니까. 최강우, 김제동. 김제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10년 정도는 역사를 쭉 알면 이자들의 행태를 낱낱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KBS에서 어쨌든 해임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하셨었죠 처음에. 그 꿈에도 농성할 생각 때만 못했죠. 해도. 근데 결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났는데 어제 다시 그 복직하는 소송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놨죠. 네. 문제 영상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네. KBS가 이거 추억의 해방군입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양승동 기부실 체제를 거치면서 회사 권력까지 장악했으니 언론 자유, 학회사나 마음대로 언론 권력 이걸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평기자 사무실로 불러내서 나부 협박하고 먼저 보시죠. 예?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당대의 권력이요 권력 집단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우철 사장, 송판도 보도본부장, 경주 보도국장 등 KBS 보도를 국민들로부터 빼앗아 편파방송공장으로 타락시키는 자들이 모두 KBS에서 퇴진할 때까지 보도본부에서 농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가 있다면 연대 투쟁을 해주십시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다면 KBS를 살려주십시오. 국민의 방송 KBS를 국민의 품으로 벌립시다. 정말 다시 봐도 감동. 야, 오늘의 이영풍을 만든 저 선언하게 된 게 그러니까 KBS에서 민노총 간첩 혐의가 이제 발견됐는데도 보도를 안 했던 안 게 했죠. 이제 그게 원인이었죠. 그게 창원 간첩단 사건이죠. 네. 창원 지역의 민노총에서 활동하는 조직, 뭐 국장 이런 사람들이 민노총 활동비로 간첩 활동을 하다가 네네. 국정원의 수년간 그 추적 끝에 잡혀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KBS 기자 어느 누구도 그 기사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럼 간부 어느 누구도 이걸 발제를 해라. 네네. 오늘 9시 뉴스에 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없지. 그러면 그게 어떤 의심을 살 수 있냐면 간첩단 사건이 KBS, 즉 KBS는 대한민국에서 채널이 가장 많은 언론사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떠들면은 불편한 세력이 KBS 안에 있는 거다. 이런 그렇지. 의심을 받는 거죠. 그걸 밖에 나가서 좀 이야기했다고. 네. 유튜브 출연해서 이야기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론사는 망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 응? 모든 언론이 창원 간첩단 사건을 보도했는데 왜 KBS는 보도 안 합니까?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KBS 이제 제일 많은 조합원 3,000명 있는 그 노조가 민노총 산하 언론 그렇죠. 노조잖아요. 직원이 4,100명인데요. 네. 민노총 노조가 2,200명. 2,200명.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안 나오는 거는 KBS, MBC가 매일같이 때리기 때문도 사실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그 일반 국민들은요 다 생업에 바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이렇게 습득하기가 네. 힘드세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KBS 뉴스도 보고 MBC 라디오도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주진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똑같은 사안이라도 뭐 어제 보니까 중앙일보 그런 거 있던데요. 예를 들자면 네. 일면 톱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다 일을 보고 나가면서 모든 의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90도 거. 인사를 했는데 네. 그 맞은편에 이재명 당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그 헤드라인도 90도 폴더 인사를 이재명 네. 대표한테 했다. 그건 사실 악마의 아니죠. 편집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악마의 편집을 해대기 시작하면 천하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뭐- 지난번에 왜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 농성하는 거 고공 농성하는 거를 경찰이 진압한 그렇죠. 게 그것도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근데 그 앞에 노동자들이 먼저 흉기를 갖고 휘두른 거는 다 빼고 정글 거. 경찰 진압만 딱 그냥 찍어서 보내니까 되게 MBC.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와서 경찰이 수두려 팬 거 같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고공농성하는 사람이 정글납 그렇죠. 휘두르고 그다음에 뭐 철제 의자를 던지고 했는 부분은 안 보여주고 안 보여줘. 그다음에 경찰이 큰 봉으로 때린 것만 보여주고 그럼 폭력 경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의 당 선정 기관지들이 이런 걸 잘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때로는 사진도 조작하고. 그 짓을 지금 한국 언론이 상당 부분 하고 있어요.